계절마다 각기 다른 향기가 있다고 하는데 제주의 가을을 또 향으로 표현을 한다면 아마 이것의 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콘텐츠는 초가을에 한라산에 피어나는 보물이죠. 바로 표고버섯입니다. 오늘 표고버섯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눌 세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분씩 자기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저는 제주시 표고 생산자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이정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제주도의 유일한 버섯 박사죠. 한라산과 굿자와를 다니면서 이제 20년째 버섯만 연구하고 있는 고평열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버섯 좋아하는, 먹고 쓰는 거 좋아하는 시 쓰는 김정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먹는 걸 엄청 좋아하는데요. 아니, 버섯이 맛있잖아요. 네, 맛있죠. 곧 표고의 계절이 다가오는데 지금 딸 때인가요? 그러니까 회장님이 직접 재배를 하시잖아요. 네, 버섯은 지금 그 시기적으로 한 10년 전만 해도 9월 중순부터 수확을 했는데 지금 기온이 막 상승되다 보니까 10월 말 정도 한 달 반이 늦춰져가지고 하기 때문에 농가들로는 굉장한 손실이죠, 이게. 그렇구나. 원래 그 식물로 얘기하면 파종이라고 하잖아요. 네. 언제부터 그러면 시작이 됩니까? 아, 그 종균을 놓으려면 우선 나무가 있어야 되잖아요. 나무는 이제 10월 달에 24절기 중에 상강이 있잖아요. 상강을 전후해서 벌채를 해서 놨다가 이듬해 이제 3월부터 이제 6월 사이에 이제 종균 접종을 하는데 옛날 어른들이 말씀은 벚꽃이 만발할 때가 가장 종균 활동이 활발해서 이제 나무에 종균을 접종했을 때 가장 잘 활착이 된다고 그때를 추천했는데 요즘은 이제 2월 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당겨졌네요. 네네. 2월 달부터 해서 이제 늦어도 5월 말이면 끝내야지 6월 달까지 가다 보면 기온이 25도 이상이 여러 날 지속되면 얘네가 힘들어해요, 종균이. 그것도 그래서 봄에 씨 뿌리는 거네요. 네네네. 그렇게 하면 가을에 수확하고. 바로 가을에가 아니고 이제 다음 해 가을 동안 기다려야 돼요, 또. 그러니까 1년 반을 기다려야 이제. 오래 기다려야 되는. 네. 쉬운 완전 농사가 아니네요. 느림의 미학이죠, 이제 그러니까요. 버섯은. 이게 종균이다 보니까 균이에요. 균이다 보니까 이게 온도가 너무 높아도 오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한라산에 있던 적당한 온도가 이 균이 오염되지 않게끔 이제 막아주는 역할.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살균 소독이 잘 되지 않을 때 얘기고 종균도 지금은 성형 종균이 나와서 깨끗하게 나오지만 옛날엔 그런 종균을 이제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었죠. 그래서 한라산이 그 싸늘한 기온이라든지 이런 일교차 이런 것들이 그 시기에 종균을 키우기 적합했던 또 그런 문제도 있고요. 또 이제 산에 이제 참나무 종류들이 많으니까요. 참나무에가 가장 재배했을 때 수확량이 많아요. 예를테면 소나무나 삼나무 같은 것들은 요즘 많이 재배해서 버리지만 표고 재배하는 거 못 봤죠. 예, 삼나무에는 그 삼나무 잘랐을 때 나오는 끈적끈적한 물질, 송진 같은 물질들은 그 표고와 같은 균이 들어갈 때에 항균 작용을 해버려요. 균이 들어가서 살지 못하게끔 막아버리는. 그래서 균 포자가 들어가지 못하니까 결국은 참나무는 여러모로 쓸모가 있는 거예요. 벼 재배할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그래서 진짜 나무다 해서 참나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근데 저희 할머니께서는 예전에 뭐 초기초기 이런 단어를 많이 쓰셨던 거예요. 그 버섯 보고. 제주도에선 참나무를 천황 그러거든요. 천황. 그러니까 그 천황에서 생산된다고 해서 초기. 예, 초기라는 말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표고라는 이름이 사실 여러 가지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왔어요. 현재는 지금 표고지만. 그리고 표고는 뒤에 버섯자를 붙이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정식 명칭은 뒤에 버섯자를 안 붙여요. 우리나라 그 균학회, 버섯을 연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오래 불려오던 이름, 표고, 송이, 느타리, 능이, 노루궁뎅이, 뭐 팽이 이런 이자로 끝나고 고자로 끝나는 애들을 고유 명사화 시켰어요. 그래서 뒤에 버섯자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어느 사람들은 표고버섯 하는데 저는 표고 하죠. 그래서 우리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게 보편화돼 있어서 표고라고만 부르는데 일반인들이 헷갈려요. 그래서 표고버섯이라고 이제 뭐 판매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판매를 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배지에서 해서 실내에서 나오는 거는 표고라고 하고요. 제주도의 그 나무에서 생산되는 거는 촉이라고. 이건 학계에서 인정 안 되는 거죠? 아니죠. 예, 저만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근데 이제 나누어서. 지역명이니까요. 이렇게 제주도에서 옛날 어르신들이 부르던 거라 촉이 풀처럼 이제 나무에서 이렇게 네. 나오잖아요. 그래서 촉이 너무 예뻐요. 참나무에 나니까 초낭촉이 이렇게 불렀죠. 버섯 박사님 여쭤봐야겠네. 그럼 그 이 버섯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식물로 분류가 돼요? 우리가 어릴 때는 생물 중에 움직이면 동물, 움직이지 않으면 식물 두 가지로만 나눴어요. 그런데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버섯은 이게 움직이지 않으니까 식물은 맞는 것 같은데 식물처럼 광합성도 하지 않고 식물처럼 꽃이 피어서 열매 맺는 종자번식도 하지 않고 이게 뭔가 달라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별도로 분리해서 식물과 동물과 사이에 균계라는 이제 다 새로운 분류구를 만들어냈죠. 그런데 이 균계 중에서도 버섯은 고등균류라고 해요. 이게 왜냐하면 사람도 우리 집안에서 아들과 딸이 한 집에 태어나도 결혼을 안 시키잖아요. 그것처럼 버섯도 같은 나무에서 떨어진 버섯 포자끼리는요, 교배를 안 하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나무에서 떨어진 포자하고만 교배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매우 진화했다는 표현으로 고등균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신기하네요. 버섯도요. 자연끼리 어떻게 그렇게 알까?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왜 우리가 젊었다면 전기가 통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버섯도 통했어요. 버섯도 그렇게 전기가 통합니다. 그러니까 성페로몬이라든지 이런 물질들을 서로 내뿜으면서 서로 교배가 가능한 이제 포자끼리 서로 끌어당기거나 아니다 싶으면 밀치거나 이렇게 해서 번식을 합니다. 이게 그 계통에서 나타나는 나쁜 유전자를 걸러내려는 나름의 진화한 방법이라고 보고 있어요. 사시사철 우리가 이제 흔하게 볼 수 있는 버섯인데 그 중에서 왜 한라산 표고버섯이 더 특별하다 이런 얘기들을 한 거예요? 우리 버섯은 정말로 행복한 버섯입니다. 왜냐하면 이슬 내리면 이슬 맞고 비 오면 비 맞고 눈 오면 눈 맞고 해 나면 햇빛 맞고 하면서 자랐기 때문에 이제 약성도 좋고 요즘 그 뭐 피톤치드라고 그러죠. 그렇게 이제 그 많은 나무에서 뿜어져 나오는 피톤치드 먹고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저는 전 세계에서 제주 한라산 표고가 최고라고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그래도 근데, 되죠. 예, 네. 사람들이 재배라고 하면 뭔가 영양제도 주고 비료 거름도 네. 주고 뭐 벌레도 맞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버섯은 노예예요, 그거. 네. 그런 거 전혀 필요하지 않고 재배라는 말이 좀 그렇긴 하지만 이제 이렇게 모아놔서 사람들이 좋게 하기 위한 그런 것뿐이지 벌레가 붙지도 않고 뭐 영양제나 비료나 이런 거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연. 그러면 다른 어떤 재배 종목보다 그런 품종보다는 수고가 좀 덜 할 수가 있겠네요. 네, 가장 쉬운 게 표고버섯입니다. 시간만 필요한. 네. 버섯이 갖는 생태계 기능은 정말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많아요. 낙엽이라든지 아니면 바람에 쓰러진 나무들 이런 것들을 만약에 10년, 100년 계속 쌓이면 어마어마해요. 근데 이것들을 전부 버섯이라 가지고 있는 균사체가 이걸 분해해서 자연으로 돌려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다 이 균사체가 열심히 분해해서 유기물은 자기가 먹고 무기물들은 또 자연으로 돌려보내주면 이 또 새로 씨가 떨어져서 발화하는 식물들이 또 이 그 무기물 영양분들을 먹고 자랄 수 있게끔 그래서 생태계가 건강하게 순환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가장 중요한 생물군이라고 해요. 그래서 버섯을 생태계의 분해자다. 또 이게 영양을 순환시켜주는 환원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생산하고 소비하고 분해하는 이 트라이앵글이 잘 원활하게 유지되어야 제주의 자연, 뭐 한라산이 됐든 꽃자월이 됐든 이게 건강하게 유지될 그게 수 이제 있어요. 한라산이 그런 생태 보고라는 게 그런 그렇죠. 게 잘 핵심적인 예, 것입니다. 유지되니까. 핵심이 될 수 있는 이제 기반. 사람들은 버섯 하면 먹는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 먹는 건 아주 일부분이고요. 생태계에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생물군이다. 그 표고도 그 중에 하나다. 특히 나무를 분해하는 것들은 더 열심히 일한답니다. 근데 또 예전에는 왕의 그 식탁에도 올랐다고. 그만큼 귀한 식재료였죠. 제주도에서가 옛날에는 절반 이상, 우리나라에 생산되는 양의 절반 이상이 생산됐으니까 진상품도 제주도에서 가장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이제 이게 표고버섯을 사실은 재배해서 먹게 된 역사는 오래됐어요. 다만 일제시대에 대량 생산의 어떤 시작이 돼서 그렇지 제주도가 원래 이제 생산이 많았고요. 최근에는 이제 육지지방에서 그 실내로 재배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설 재배가 들어가다 보니까 육지에서 많이 생산이 되고요. 제주도는 이제 유통 문제라든지 이제 소비가 좀 제주도는 지역이 시장이 작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산 속에서 전통적인 방법으로 생산을 해서 옛맛을 고스란히 낼 수 있는 건 결국은 또 한라산에서 재배하고 있는 원목 재배라고 보고 있어요. 어떻게 생태계에서 일본 사람들이 볼 때 한라산은 노다지였어요. 일제 시대는 오래 자란 그런 목재 그런 것도 물론이거니와 그렇게 버섯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그 향 있는 음식 좋아하죠. 그래서 한라산에서 그런 거를 챙겨갈 수 있다 생각하니까 눈이 뒤집히겠죠. 그래서 한라산에 뭐 참나무, 뭐 졸참나무 이런 거 다 베어가지고 버섯 생산하고 목재로 실어가고 일본이 우리한테 그나마 하나 남기고 간 게 그 표고버섯을 재배할 수 있는 인공 시초를 재배로? 그걸 마련해주고 많은 걸 갖고 갔지만 그것 때문에 이제 제주도에서 표고 재배를 초기 재배를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눈에 아 그거 해서 많이 한라산 표고버섯이 더 그 명성을 공고히 하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일제강점기 때 어쨌든 이렇게 대량으로 재배하게 네. 됐으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 제주도민들이 이 표고 재배를 해서 좀 경제적으로도 이득을 좀 봤나요? 70년도에는 그 제주 경제를 갑부였죠. 추락한 것이 표고입니다. 이제 그 수출 품목도 제 1위로 이제 올라가 있지만은 제주도는 공장도 없고 어떤 기업체가 없기 때문에 현금을 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네마다 이제 모집이 됩니다. 이제 초기밭에 누구네 갈 사람. 초기밭에 우리 이제 동네도 있어요. 여자 네. 몇 명, 남자 몇 명이 필요하다 하면 그렇게 모집해가고. 모집을 해서 보리쌀, 된장 뭐 이런 거를 다 짊어지고 이제 어머니들이 한 달씩 두 달씩 살았죠. 아니 최소한도 3개월. 3개월씩 가서 사는데 가면은 일당을 받잖아요. 그거 가져와서 자녀들 학비도 내주고 혼사도 치르고 대소사 이제 치를 때 이제 하고 아무튼 제주도의 최고 갑부는 거의 버섯을 했던 분들이 최고 갑부였습니다. 70년도에는. 우리가 어릴 때 우리 어르신들이 표고밭에 간다라고 해서 가서 노동을 할 때는 전부 이제 우리 회장님처럼 재배할 때고요. 요즘은 실내에서 하우스라든지 건물을 지어서 실내에서 이제 톱밥 재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톱밥 재배 방법이 생기고 나서부터 대량 재배가 이제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렇게 뭐 왕의 식탁에도 오르고 또 진짜 귀하게 그 꼬다리만 나눠주면서 할 정도로 귀했던 거라서 자주 먹기는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처음 표고버섯을 먹었을 때가 초등학교 때쯤 된 것 같아요. 70년대 초쯤. 근데 그 어머니가 동네 사람들이랑 초기화띠 갔다 온 거예요. 버섯 따러. 이렇게 갔다 오면서 버섯 그 꼭지를 얻어온 거예요. 말리려면은 꼭지를 따고 이렇게 납작한 동그란 부분만 말리는데 그 꼭지를 모아서 그걸 자른 거를 모아서 가져오신 거예요. 그거를 가져와서 조림을 해주셨는데 그때 처음 먹었거든요. 고기도 아닌 것이 고기만 나는 것이 식감도 뭐 채소도 아닌 것이 쫄깃쫄깃하는 것이 정말 뭐라고 표현을 못해가지고 너무 맛있어. 어머니 이거 뭐야 했더니 촉이라고. 그래서 저는 촉이가 그렇게 버섯처럼 위에 가시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이런 것만 촉이. 이제 그 간만 하고 기둥을 어머니가 가져왔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70년대에 우리가 일본으로 수출할 때 이제 그때는 간만 수출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 하루에 이거 꼭다리를 몇 개씩을 배정했구나. 배정을 해줘요. 네, 반찬을 하라고. 그러면 그 어머니는 그걸 아껴서 가지고 와서 이제 자녀들이랑 이제 가족들과 몇 같이 개씩만 준 이제 거. 먹었던 겁니다. 이제 그거는 왜 그렇게 자세히 알았느냐면 저희 농장에 어떤 30대가 찾아왔었어요. 몇 년 전에. 찾아와서 이제 하는데 자기가 7살 때 할머니 따라서 여기 와서 살았다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이제 제일 맛있는 반찬이 그 버섯 꼭다리 하루에 몇 개 이제 배급 주면은 자기도 거기서 이제 조금 거들면은 한 사람 몫을 이제 주인이 주면은 자기는 이제 두 사람 몫이 되니까 애껴서 놔뒀다가 이제 또 하산할 때 눈물 가지고 난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진짜 귀한 거. 눈물 나네요. 예, 어머니도 진짜 그 먹고 어머니가 싶은 그걸 거. 먹고 싶은 걸 안 예, 먹고 안 가서. 먹고 이제 자녀랑 이제 가족들을 위해서 갖고 가서 그렇게 이제 귀하게 해드린 겁니다. 혹시 찾아가신 분 아니세요? 아니에요. 아니, 또 울컥하셔가지고. 네. 근데요, 그 전통지식조사라고 해서 이 표고버섯 재배하는 농가들을 찾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 표고 재배하는 인부들이 그 표고버섯을 따서 주인 몰래 마냥 먹어버리면 밤에 이제 주인 없을 때 양이 어마어마하게 없어져 버리니까 이게 겁을 주는 거죠. 표고버섯에는 그 씨가 있는데 이 씨가 이게 먹으면 똥으로 나와서 똥에서 표고가 나면 당신들 다 들키니까 이거 절대로 이거 먹으면 이제 들킨다 이렇게 해서 예전에는 그렇게 하면 그 말을 믿었대요. 그래서 표고버섯을 안 먹고 꼬다리는 이제 씨가 없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못 먹게 막았다 이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지만 몇 개 줄 정도네 얼마나 귀해. 아니, 사실상 자주 먹기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때 표고버섯이라는 그 꼭지라는 건 알았는데 그 후에도 사실 그 식탁에서 자꾸 이걸 접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표고를 뭐 어떻게 잘 먹거나 이런 건 몰랐는데 그 물초기를 점에 썰어가지고 죽을 끓였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게 왜 전복죽을 먹나 싶을 정도로 정말 제사명절 때는 표고전이 기본이잖아요. 고사리 나물처럼 표고전을 기본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때 하나 두 개 먹는 맛도 맛이지만 정말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초기죽 했구나 그걸 새삼스럽게 깨닫게 됐어요. 초기죽. 그건 죽으로도 써먹고 네. 뭐 전하고 약을 썼어요. 약? 예, 그러니까 아기들이 감기 걸리면 옛날에는 그 약을 얼른 구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표고 달인 물을 끓여서 따뜻하게 끓여서 먹이면 감기가 싹 나았다네요. 그래서 요즘처럼 뭐 양약이 많던 시대는 양약으로 하면 되지만 옛날에는 표고가 약이면서 식용이면서 또 제사용에 쓰는 재래용이면서 아주 귀하게 쓰이던 아니 뭐 다른 거 넣지도 않고 그냥 표고만 표고만 달인 거예요? 달여서. 예. 원래 표고는 표고 자체만 맛이 있어요. 표고 자체로만 그 감칠맛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영화인가 만화인가 초밥빵 미스터 나오는 거 있죠? 초밥빵. 미스터 초밥빵. 네. 거기에 그 초밥하는 비결이 표고 물로 밥을 하는 거였잖아요. 아, 그랬나? 예. 그 미원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아미노산 성분. 네, 표고 아미노산 그게 성분. 비법이었죠. 표고 물로 밥을 해가지고 초밥 엄청 그 감칠맛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구워 먹어도 요즘에는 고기 구울 때 버섯을 막 이것저것 이렇게 같이 넣어서 굽잖아요. 근데 네. 사람들이 표고는 잘 안 쓰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표고가 더 맛있어요. 표고는 표고만 구워 먹어도 정말 고기 맛이 나요. 맞아요. 네. 표고는 약간 저기 쫄깃쫄깃한 쫄깃한 맛이 있어요. 그런 게 그래서, 느낌 예. 있잖아요, 식감이. 그 갓 부분도 좋고 이렇게 칼집 넣어가지고 참기름 살짝 발라서 구우면 정말 고기랑 같이 구우면 고기맛 나고 표고는 또 안 어울리는 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양도 좋지, 식감도 좋지, 향도 좋지, 맛도 좋지, 여기저기 쓰임새 많지 최고예요. 식재료 중에는 정말 예. 아, 그럼 이거를 또 여쭤봐야겠네. 어떤 게 좋은 표고인지, 좋은 표고를 또 고르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네, 표고는 이제 최고 등급은 이제 백화고. 백화고. 예, 그 나무에 이제 정말로 열렸을 때 보면 하얗게 꽃이 아, 그래서 백자가 예, 핀 것처럼 이제 들어가는구나. 하고 이제 그 백화고에서 이제 이슬이 많이 내린다든지 살짝 비가 와버리면 흑화고가 돼버려요. 갈색 색깔이 변해요. 고와지고. 네,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 우선 버섯은 좀 말린 버섯도 두께감이 있어서 좀 두꺼운 버섯이 이제 우리가 물 담가서 요리를 했을 때 씹는 질감도 있고 풍미가 진짜 좋아요. 아니, 그래서 오늘 통통한 그 좋은 표고로 해가지고 예. 직접 저희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나오셨다면서요. 한번 보여주세요. 잠깐만요.
이게 백화고로군요. 네, 이게 1등급 백화고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표고라고 생각하는 그 색보다는 하얗고. 네, 네. 가운데 벌어진 쪽이 이게 희게 아마 살찐 네. 것처럼 보여서 꼽힌 그래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굉장히 예쁘게 재배를 하셨네요. 원래 좀 울퉁불퉁하고 막 그런 느낌인데. 자기가 그렇게 된 거예요. 재배한 게 예, 아니라. 자연적으로. 저온에서 자라야 돼요. 예, 예. 그러니까 고온에서 자라면 이렇게 살이 안 트고요. 예, 예. 저온에서 자라야 천천히 이렇게 살이 뜨고. 하고 이제 좀 네. 가물어야. 가물어야 되고. 네, 이건 흙하고. 흙하고. 이제 이슬이 좀 많이 내리거나 네. 빗방울을 맞아버리면 색깔이 이제 변색이 네, 되는 이거 거예요. 하고 이제 똑같은데 이제 똑같은데, 조금 작은 건 놔뒀는데 이슬이 많이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저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등급으로 따지면 이게 네. 좀 더 높은 네네. 거고. 2등급. 예,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알고 먹어야겠네요. 예, 예. 아니 이게 보통 이렇게 말려서 상품화. 네네. 건조해서 상품화 할 수 있는 건 한라산에서 원목 재배만 가능하고요. 사실 요즘 대부분의 표고 생산은 실내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네네. 실내 것들은 무게가 말리면 이거의 7분의 1, 8분의 1밖에 안 나오고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그냥 생으로 먹기는 좀 육질도 부드럽게 쫄깃쫄깃하지 않은 게 그냥 좀 부드럽고 그래서 어린이라든지 이제 학교 급식들은 향기가 강하지 않으니까 그런 게 많이 들어가고 어른들이 선호하고 이제 씹는 맛, 향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원목 재배를 먹어야만 이제 버섯 먹은 것 같죠. 그래서 재배하는 방법에 따라서 향도 달라지고 육질도 네. 달라지고 또 들어있는 성분들도 달라집니다. 이게 랩으로 쌓여 있는데도 향이 밖으로 나요. 나오네요. 그래서 옛날 그 향을 아는 분들은 요즘 표고 이렇게 맛이 하면 없다고 하잖아요. 네. 마트에 이제 예쁘게 보이는 것들은 다 저기 실내에서 왜 이렇게 톱밥 재배한 심심하냐. 거라고. 예, 예, 네. 싱겁다고 그래요. 싱겁다고. 톱밥 재배해서 그래요. 제가 이걸 먹어봤나 모르겠는데 안 먹어봤던 것 같아요. 아, 여기서 잠깐 이제 깨도 돼요, 이거? 예, 진짜요? 예. 쪼개서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 못 쪼겠는데. 이거 과사? 말린 거다 보니까 예. 과자처럼 부서지네요. 잘 말랐네요. 저 단맛이 조금 날 겁니다. 저는 그 제가 쉽게 하는 메뉴 중에 하나 식은밥 넣고 표고버섯 가루 놔가지고 뽀글뽀글뽀글 죽 끓여 먹는 거예요. 정말 간단하고 제가 우리 고소하네, 이거. 우리 애들한테 사기친 적이 한 번 있는데 참기름에 볶아가지고 죽을 쓰면요 말린 거 자체를 애들이 전복죽이라고 하면 그냥 그렇게 믿고 먹어요. 이게 또 말린 상태인데 입안에 들어가니까 이제 침과 섞이면서 예. 젖으면서 향도 팍 올라오고 예, 예. 진짜 맛있다. 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너무 오래 살면 그것도 골치 아파요 요즘. 말린 상태도 이 정도인데 이걸 생으로 구워 드셔 보셔요. 보통 이 다음에. 이거를 이제 요리할 때는 다시 물에 담가서 네. 예. 끓여서. 하는 거죠. 이 귀한 거를 또 제가 덕분에 또 먹게 되네요. 고맙습니다. 백화고는 아무래도 이제 흑화고보다는 단맛이라든가 더 이런 것이 나네요. 예, 예. 네. 확실히 더 납니다. 아직은 예. 비싼 재료예요. 지금 우리 한라산에 갔을 때 딱 눈에 이게 표고다 할 수도 있겠지만 요즘 독버섯도 많잖아요. 독버섯 많죠. 그래서 이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버섯 사고가 많이 나는 게 독버섯은 딱 뭐 일반 말하듯이 화려하면 독버섯이다, 뭐 이제 수수하면 식용이다 해버려서 딱 구별이 되면 좋은데 독버섯과 식용이 너무 유사한 게 많아요. 근데 옛날처럼 먹을 게 귀할 때 같으면 이게 야생에서 뭐 이것저것 캐 먹지만 지금은요 사서 먹는 게 가장 안전해요. 아니 그래도 항상 요즘에 맞아 산행하시는 분들 많은데 가다 이때 보이면은 채취해서 잘못하면 먹을 수 있잖아요. 목숨이 오락가락하니까. 그래서 나는 항상 강조하는 게 어디 강의 갈 때마다 강조하는 게 관찰은 야생에서, 식용은 마트에서. 네, 재배한 거 먹어주면 농민들도 좋고 본인도 안전하고 맛있고 깨끗하게 먹고 얼마나 진짜 좋습니까? 맛있네. 이거 과자처럼 먹어도 되겠다. 아니 저는 이게 이렇게 식용으로만 쓰인 줄 알았는데 요즘은 표고를 가지고 다양한 곳에 이렇게 쓰더라고요. 요즘에는 그 기술이 좋아가지고요. 좋은 성분을 쓰는 방법이 먹는 것만이 아니고 바르는 것도 하고 약으로도 하고 바르는 거라는 건 뭔가요? 화장품 같은 원료로? 예, 그런 거라든지 차로도 나와요. 차로도 나오고 저희들은 이제 그 건강식품이라든지 이제 화장품 원료 이런 걸로 이제 기업에서 가져가는 거는 아주 이 최고 품질 백화고하고 흑화고만 가져갑니다. 또 국제 공인기관에 이제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나옵니다. 와서 이제 재배하는 환경이라든지 재배 면적이라든지 약속대로 다 예, 되고 이 있는지. 농가가 과연 여기서 생산을 해서 우리한테 줄 수 있는 양의 나무를 매년 하고 있는가 그것도 보고 이제 토양 검사라든지 이런 것도 다 샘플로 가져가서 이제 다 검사를 해서 이제 이상이 없을 경우 이제 몇 킬로를 보내라 해서 납품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먹는 버섯 산업은 이미 어느 정도 한계에 와 있어요. 사람들이 먹는 걸 뭐 갑자기 뭐 10개 먹던 사람이 100개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최첨단 산업으로 요즘 뭐가 뜨고 있는지 아세요? 버섯으로 머쉬룸 가죽을 만드는 거예요. 균사체로. 균사체, 그러니까 종균. 네. 종균 이제 보면 그 하얗게, 자, 이 뒤에 이렇게 하얗게 이게 종균인데 뭔가 종이 같죠? 자, 만져보시면 종균인데 이게 하얀 부분. 자, 이런 것들을 두껍게 키워서 열로 압착시켜서 가죽을 만들어내서 이 가죽을 가지고 핸드백. 뭐 유명 브랜드에서요 버섯 가죽으로 핸드백 만들어서 하나에 600만 원씩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친환경이고. 네, 친환경이고. 그래서 일반 가죽들은 동물을 키워야 되잖아요. 소를 키워야 되는 게 메탄 문제도 있고 사료 문제도 있고 물 오염 문제도 있는데 머쉬룸 가죽으로 만들면 정말 신기술이네. 자동차 시트 내년에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친환경 전기차 수출용은요 머쉬룸 가죽으로 시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외국 유명 브랜드에서는 이미 벌써 애니멀 시트를 쓸 것이냐 머쉬룸 시트를 쓸 것이냐 선택해서 주문을 해서 저기 자동차를 받고 있을 만큼 이미 기술이 상용화되어 있고요. 또 하나 재밌는 거 말씀드릴까요? 스티로폼요. 버섯 균사체로 이거 균사체로 위에 스티로폼 스티로폼이잖아요. 되겠죠. 아니요 위에 거는 진짜 스티로폼이고 이걸 이제 이걸로 이제 뭐 컴퓨터 저기 포장해서 보낼 때 이런 걸로 다 하면 스티로폼은 썩는데 500년이 걸린다고 해요. 요거는 썩는데 3일에서 석 달이면은 모든 게 다 썩어요. 자연에 묻어두면 잘 썩으면서 폐기가 되면서 그래서 이게 아주 획기적인 요즘 그 새로운 브랜드고요. 그래서 균사체로 만드는 그 가죽은요, 동물 가죽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의 5%면 생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메탄가스 배출이 전혀 없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한 2050년 정도 되면 동물 사육 농가의 약 90% 정도를 균사체 가죽이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까지 보고 있어요. 쓰임도 참 다양하네요. 그냥 먹는 건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진짜 쓰임이 다양하다니 참 그리고 신기하네요. 또 이제 그 아까 표고버섯 균사체 같은 거는 질기잖아요. 균사가 질기니까 고기를 만들면 쫄깃쫄깃한 고기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스테이크라든지 이렇게 고기와 가죽을 전부 버섯으로 대체해가는 이제 과정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관 같은 것도 균사체로 이미 만들어서 생산을 하면 같이 썩게끔. 그렇죠. 사람하고 같이 썩는데 나무로 만든 관은요 10년이 걸리면 균사체로 만든 관은 3년이면 다 썩는데요. 그리고 토양으로 자연스럽게 돌아가면서 환경 파괴를 전혀 일으키지 않고 그래서 어떤 그 유명 가구점에서는 자기들은 친환경 브랜드의 이미지를 입히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그 배송할 때 쓰는 그 포장재를 균사체 포장재로만 쓰겠다라고 아예 선언하는 데들도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와인 같은 것들 포장재 이런 걸 다 스티로폼을 다 균사체로 이제 만들어가면서 대체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버섯의 가치, 이렇게 표고의 가치가 어마어마하고 네. 정말 중요한데 이거를 사람들이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려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오늘처럼 방송을 좀 많이 그것도 해주시면 좋고. 제일 먼저 제일 많이 아는 맞아요. 방법들이고요. 사실은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접할 수 있게 되니까 이미 사람들이 입에서 이게 젊은 사람들은 많이 접하지 않으니까 쉽게 안 접하고 나이 드신 분들은 맛이 심심하다고 해서 그게 많이 소비하지 않고 이런 건데 사실 저는 제주도가 그 뭐 바다에서 나는 거, 뭐 산에서 나는 거, 제주에서 난다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프리미엄이 되잖아요. 여러 가지 음식들이 제주도에서 많이 그 뭐 셰프 유명하신 분들이 와서 만들어낸데 이런 초기를 가지고 하는 음식은 없어요. 사실은 굉장히 맛있고 건강에도 좋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맘껏 먹어도 구이를 맘껏 먹어도 되는 이런 건데 이런 전문점이 없다는 게 늘 아쉬워요. 그분들이 많이 접하지 못해서 거기까지 생각이 미처 못 미치고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게 좀 아쉬워요. 저희도 이제 그 협회에서 이제 각 서귀포 산림조합, 제주시 산림조합, 우리 연합회 이렇게 해서
해보려고는 지금 하고 있는데 많이 생산을 해야 저희들도 이제 어떤 기관에 가서도 이거를 좀 판로 대책을 해달라 아니면 가공 대책을 해달라 이런 것을 할 수 있는데 그럼 너희들 가공을 해봐라 해서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해줬다. 그러면 이제 원물이 물건이 없으면 없네. 가공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장흥인 경우에는 군이지만은 연구소가 있잖아요. 버섯 연구소. 버섯 연구소가 있죠. 제주도에 제일 안타까운 거는 정말 조선 시대에 그 진상품이 제주도가 가장 유명한데도 제주도에 그런 연구소가 하나가 없다는 게 버섯 농가로서 가장 아쉬움이고요. 이제 도에서는 그 버섯 연구소를 이제 하면서 아까 박사님이 제안하셨던 그런 균사체로 이제 모든 걸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해놓으면 제주도 청정 이미지에 더 완전, 맞는 그쵸. 그런 산업이 훨씬 아닌가 많은 생각이 많은 들고 산업이죠. 그래서 이제 도에서도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좀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제주 유일의 이제 버섯 박사님의 어깨가 점점 무거워집니다. 하실 일이 근데 더 이제 많아졌어요.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젊은 박사가 생겨가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제 다음 세대에서 아마 하지 않을까 하고 저는 그냥 멍석만 까는 정도. 저희 그 버섯 농가도 더 힘을 얻고 이제 할 것 같은데요. 이제 자꾸 얘기하겠습니다. 예. 오영훈 지사님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이제 영상 편지를 네. 오영훈 지사님 저희 버섯 농가 많이 도와주세요. 아니 농가 스스로의 노력도 네. 분명 예, 들어가야겠죠. 맞아요. 예. 예. 농가와 같이 하지 않으면요. 그러니까요. 예, 이루어질 수 없는. 가을 양화 나올 때 저는 그 양화하고 버섯하고 소고기하고 이렇게 푹 고아가지고 떡국을 끓이면 정말 맛있거든요. 그래서 양하도 같이 넣어서요? 예. 꼭 한번 끓여 먹어봐야겠네요. 네, 그러게요. 예, 표고버섯 넣고 원래는 꼭 추석 때 떡국을 한번 그렇게 끓여서 먹어요. 자 맛도 있고 또 향도 좋고 거기 영양뿐만 아니라 야을 분위기 물씬 나고. 그러니까 자연의 오늘 가치까지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한라산 표고에 대한 이야기 세 분께 진심으로 잘 들었고요. 이 한라산 표고의 명성이 앞으로 쭉 이어지길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칠까 합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